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독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북코칭 시간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온 이유는 어른 수업을 할 때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감은 결국 다양한 필요한 공부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겨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공부를 배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결국 독학하는 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의 기반 공사를 하기 위한 독학의 힘, 이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책 가지고 왔습니다. 본문 읽을게요. 자신감은 독학의 힘에서 온다. 첫째,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급속히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배운 지식이 부를 생산해내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독학을 위해서 독학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확장하고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본문 계속 읽을게요. 둘째, 지금의 구조를 근본부터 뒤집는 혁신의 시대가 도래했다. 현대사회는 산업 증발의 시대이다. 오늘날 많은 산업 분야와 기업에서 혁신이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 혁신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혁신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혁신의 귀결은 산업의 증발이라는 사태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기, 직업이 갑자기 증발해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대안을 끊임없이 독학해야 합니다. 본문 소개할게요. 셋째, 노동기간은 길어지고 기업의 전성기는 짧아진다. 오늘날 개인의 커리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는 은퇴 연령의 연장이다. 런던 대학의 린다 그레트 교수는 100세 인생에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되는 시대에는 현역으로 활동하는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60세 전후였던 은퇴 연령이 70에서 80세가 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다. 두 번째 변화는 기업과 산업의 전성기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의 수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산출 방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수명, 즉 단순히 망하기까지의 기간이 아니다. 활력을 유지하면서 사회적인 존재감을 나타내는 시간을 얼마나 지속하느냐 하는 전성기 수명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통계는 이 전성기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가 100세 인생이 되면 왜 은퇴 연령이 70세에서 80세까지 되어야 하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냥 생존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80세의 죽음을 맞이할 때는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짧았지만 갑작스럽게 100세 인생이 되면서 20년 정도 추가로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준비된 사람들은 극소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일을 계속해야 한다. 그럼 당연히 독학을 지속해야 노인이 되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두 개의 영역을 아우르고 결합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현대사회는 또한 영역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인재가 필요한 시대다. 요즘 인재 육성이나 조직 개발 영역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파이형 인재의 중요성이다. 파이형 인재란 글자 그대로 두 개 영역의 스페셜리스트로서의 깊은 전문성이
제너럴리스트로서의 폭넓은 지식을 떠받치고 있는 인재를 말한다. 이제 특히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결합하고 기획하는 그리고 활용하는 이런 지식의 필요성은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전문가의 영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AI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단순 지식이 아니라 단순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다양한 것과 결합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은 다양한 부분에 대한 독학으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독학이 이런 이유로 필요하고 이렇게 독학을 끊임없이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신감을 축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문 소개할게요. 독학을 위한 4가지 시스템. 독학은 크게 전략, 인풋, 추상화 및 구조화, 축적의 4가지 모듈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세상에는 독학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런 책들은 독학의 기술이라기보다는 독서술이나 도서관 이용술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독학 시스템에서 인풋 항목밖에 다루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지적 전투력의 향상을 위해 독학을 하고자 한다면 독학을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양한 공부법과 독서법의 책들을 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전략인데요. 대부분의 독서법들이 전략 중에 인풋, 즉 두뇌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추상화하고 구조화해서 자기화할 것인지 그리고 그 자기화된 지식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아웃풋하면서 축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전략이 독학을 효율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독학을 지속할 수 있게도 하고 그리고 독학이 삶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 본문 계속 읽을게요. 인풋만으로는 아웃풋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인풋의 양이 많더라도 추상화와 구조화를 할 수 없으면 만물 박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황에 따라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지식 운용은 어렵다. 또 추상화와 구조화에 성공하더라도 그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 및 축적해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끌어내 사용할 수 없다면 역시 지적 전투력의 향상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책을 많이 읽으면 많이 알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이 발전하고 두뇌가 학습을 이루어내는 과정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아웃풋의 중요성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건 집어넣는 게 아니라 빼는 것, 즉 인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잘 입금해 놓고 출금해서 쓰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돈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웃풋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독학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고민해야 합니다. 본문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인간은 인풋된 정보의 90% 이상은 망각하게 된다. 이 망각을 막을 방법은 없다. 지적 전투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인풋된 내용의 90%는 망각한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상황에 따라 과거에 인풋되었지만 잊어버린 정보를 적절하게 꺼내 활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특히 암기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학생이 아니라면, 이제 나이가 좀 든다면,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독학을 한다면 암기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순간적으로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하기 위해 기억이 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주기적인 반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화된 지식을 잘 정리해 놓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리마인드 할 수 있는지, 반복해서 기억하게 하고 그 지식을 계속 축적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잘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독학을 위한 4가지 시스템입니다. 붓다스쿨에서는 천일천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일천독을 이 4가지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천일천독의 전략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략, 인풋, 추상화 및 구조화, 축적, 이 4가지를 전부 포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단계 독서를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그리고 책을 선정하는 모든 과정까지 이 천일천독은 철저하게 온전한 인간이 되고 당당한 어른이 되어 자신감을 가지기 위한 독서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천일천독의 인풋은 어떻게 하는가? 다양한 독서 주제들이 필요합니다. 자기관리에 대한 주제들, 육체의 건강과 컨디션에 대한 주제들, 정신적인 성장을 위한 주제들, 그리고 경제활동을 위한 주제까지 총 최소 12가지 주제를 카테고리를 공부하는데요. 천일천독의 인풋은 자신감 축적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 정보를 먹도록 합니다. 듣기도 하고요. 목차 독서를 하기도 하고요. 읽기도 합니다. 다양한 인풋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천일천독은 추상화 및 구조화 과정을 겪는데요. 마인드맵과 필사, 그리고 독서록 등의 아웃풋을 통해 지식을 자기화하고 소화해야 합니다. 사실 천일천독의 경우에 인풋보다 아웃풋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기는 독서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은 인풋보다는 아웃풋을 통해서 결과물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이란 삶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일천독의 축적법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엑스마인드와 옵시디언과 같은 메모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메모법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메모와 아웃풋을 축적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활용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축적된 자신의 독서의 독학의 노력의 흔적들을 통해 자신감을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천일천독에 동참하는 것에 목표를 소개하자면, 천일천독은 평생 동안 의미와 재미를 만드는 직업인 독서가가 되고 작가가 되고 명상가가 되어 살아가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독서가, 작가, 명상가는 90세, 100세가 되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래서 천일천독, 즉 3년짜리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3년이 지나고 나면 호학, 독학을 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럼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평생 동안 매일매일 독서하고 글쓰고 명상하는 이런 정체성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독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라는 책의 북코칭 시간이었는데요. 독학을 위한 4가지 시스템, 이것에 적용하여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천일천독은 어떻게 독학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내용까지. 그래서 결국 이 북코칭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른 수업에 동참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천일천독에 동참하셔서 평생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독서가로서의 정체성, 작가로서의 정체성, 명상가로서의 정체성을 익히고 실천하시기 권합니다. 마무리할게요.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